췌장암은 80%의 환자가 발견했을 때 이미 늦습니다. 5년 생존율은 12%로 모든 암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의사들조차 가장 무서운 암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슴도 아프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으며 특별히 아픈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손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공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기 발견만 하면 5년 생존율이 무려 70%까지 치솟습니다. 네, 70%입니다. 단 한 달이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69세의 나이로 췌장암 1기에 발견하여 지금도 손주들과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8,000명이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하루에 22명입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발견했을 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췌장암 환자의 70%가 초기 증상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뒤쪽, 척추 앞쪽의 가로로 길게 누워있는 장기입니다. 길이는 약 15cm, 무게는 고작 10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크기지만 하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소화효소를 만들어 음식을 분해하고 인슐린을 만들어 혈당을 조절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중요한 화학 공장인 셈이죠. 그런데 이 췌장에 문제가 생겨도 통증신경이 거의 없어 아픈 줄을 모릅니다. 주변에 이, 십이지장, 간, 담낭이 둘러싸고 있어서 작은 종양은 검사로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췌장은 혈관과 림프절이 많아 암세포가 빠르게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침묵 속에 마치 도둑처럼 자라다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온몸으로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아주 작은 신호지만 분명히 보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신호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소화불량. 여러분, 평소 소화가 잘 되던 분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합니다.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부릅니다. 트림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증상이 한 달 넘게 계속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예, 그럴까요?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하루에 약 1.5리터의 소화액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화액 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이 소화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음식이 들어와도 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갑자기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체했다고 생각합니다.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3개월 사이에 5kg 이상 빠지는 체중 감소.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쭉쭉 빠집니다. 식사량도 줄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드디어 살이 빠지네 하고 기뻐하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체중이 빠질까요? 췌장암이 생기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엉망이 됩니다. 암세포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정상세포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몸은 살아남기 위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지방도 타고 근육도 탑니다. 그래서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다이어트 성공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 신호, 등 뒤쪽 통증. 허리 뒤쪽 명치와 등 사이가 묵직하게 아픕니다. 특히 누우면 더 아프고 앞으로 몸을 구부리면 조금 나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근육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하고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습니다. 애 등이 아플까요? 췌장의 이치 때문입니다. 췌장은 이 뒤쪽, 척추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뒤쪽 신경을 누릅니다. 척추 쪽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등으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실제 문제는 췌장인데 통증은 등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더 아픕니다. 누우면 종양이 신경을 더 강하게 누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몸을 구부리면 종양과 신경 사이 공간이 조금 벌어져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런 패턴이 보이면 단순 근육통이 아닙니다. 네 번째 신호, 50세가 넘어서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평생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겼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가족 중에 당뇨 환자도 없습니다. 살이 많이 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당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췌장 속에 있는 베타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인슐린을 만듭니다. 이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췌장에 암이 생기면 베타세포가 파괴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약 40%가 진단 2년 전에 당뇨가 생겼다고 합니다. 50세 이상에서 갑작스러운 당뇨는 단순한 당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췌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소변색이 진한 갈색으로 바뀌고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합니다. 자, 지금 잠깐 휴대폰 내려놓고 거울 좀 보세요. 5초만 시간을 주세요. 눈 흰자위를 확인해 보세요. 평소보다 노란기가 도나요? 손바닥을 펴보세요. 노란색이 보이나요? 이게 바로 황달입니다. 췌장 머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담즙이 내려가는 길이 막힙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에 저장됐다가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데 췌장 머리가 부으면 그 길이 꽉 막히는 겁니다. 마치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아 물이 안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담즙이 못 내려가고 혈액으로 역류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노래지고 눈 흰자위가 노래지며 소변이 진한 갈색이 됩니다. 담즙 색소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황달이 나타나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빨리 발견하면 치료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67세 김영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소화가 안 됐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이 7kg 빠졌습니다. 주변에서 살 빠져서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 할머니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살 빼려고 애썼는데 드디어 빠지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개월째 등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근육이 뭉쳤나 보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6개월째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노래져 있었습니다. 소변도 갈색이었습니다.
그제야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CT를 찍었습니다. 췌장 머리 부분에 4.5cm 크기의 종양이 보였습니다. 이미 간으로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항암 치료를 해보자고. 김할머니는 그제야 울먹였습니다. 그때 그 소화불량을 그냥 넘기지 말걸. 체중이 빠질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3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 그 신호만 알았더라면, 한 달만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이제 69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소화가 안 됐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밥을 먹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평생 소화가 잘 됐는데 갑자기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소화기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 달 넘게 소화가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검사 좀 해주세요. 처음엔 윤회시경을 했습니다. 이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의사는 혹시 몰라 복부 초음파를 했습니다. 췌장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CT를 찍었습니다. 췌장 꼬리 부분에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전이는 없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2주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췌장 일부를 절제했습니다. 다행히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림프절 전이도 없었습니다. 6개월간 보조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박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수술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공원도 산책하고 등산도 다니십니다.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병원에 간 게 내 생명을 구했어요. 그냥 넘겼으면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김 할머니와 박 할머니.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소화불량, 체중 감소, 등 통증.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의심하고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단 한 달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6개월 기다린 분은 사기로 발견됐고, 한 달 만에 간 분은 일기로 발견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얻으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고위험군과 예방법, 그리고 검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5가지 고위험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50세 이상인데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 평생 혈당이 정상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 환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어서 갑자기 당뇨가 생겼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췌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우 췌장암 위험이 8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흡연을 20년 이상 하신 분, 담배는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70종류 이상의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췌장까지 도달합니다. 췌장 세포의 DNA를 손상시킵니다.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그 오류가 쌓이면 암이 됩니다. 특히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피우셨다면 췌장암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세 번째,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는 분, 부모님, 형제자매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 위험이 높습니다. 췌장암의 약 10%는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BRCA1, BRCA2 같은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세포가 DNA 손상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합니다.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 몸이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췌장암 발생률이 5배에서 10배 높아집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정기 검진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만성 췌장염을 앓고 계신 분, 췌장염이 반복되면 췌장 조직이 계속 손상됩니다. 손상되고 재생되고 또 손상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그걸 치유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실수가 생깁니다.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게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만성 췌장암 환자는 일반인보다 췌장암 발생률이 13배에서 16배 높습니다. 췌장염이 있으시다면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술을 주 3회 이상 10년 넘게 드신 분, 과도한 음주는 췌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이 혈액을 타고 췌장으로 갑니다. 췌장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진행되고 결국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주 반병 이상을 주 3회 이상 10년 넘게 드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걱정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연입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세요. 금연하면 췌장암 위험이 즉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는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5년 후에는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끊으면 지금부터 위험이 줄어듭니다. 예, 그럴까요? 담배를 끊으면 혈액 속 발암 물질이 점점 줄어듭니다. 췌장 세포가 손상받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비정상 세포를 제거할 시간이 생깁니다. DNA 복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만 금연해도 혈액 속 니코틴 농도가 90% 떨어집니다. 일주일이면 발암 물질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두 번째, 항산화 식품을 매일 드세요. 브로콜리,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식품들입니다. 이 식품들 속에는 설포라판,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뭘 할까요?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포를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킵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마치 소방수가 불을 끄듯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췌장 세포를 보호하는 겁니다. 암세포로 변하는 걸 막아줍니다. DNA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브로콜리는 하루 한 줌 삶아서 100g 정도입니다. 아침에 드세요. 끓는 물에 3분만 데치면 됩니다. 소금 약간, 참기름 조금 넣어서 무치세요. 토마토는 중간 크기로 하루 2개, 점심이나 저녁에 드세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올리브유 두르고 살짝 볶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블루베리는 한 줌, 약 80g 간식으로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영양소는 똑같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매일 이 3가지 중 최소 2가지는 드세요. 아침에 브로콜리, 점심에 토마토 또는 아침에 브로콜리, 간식으로 블루베리.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하루 3,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50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 복부 초음파를 받으세요.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에 한 번,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그럼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복부 초음파입니다. 췌장의 모양과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양이 있으면 그림자로 보입니다. 비용도 저렴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면 10,000원 정도입니다.
시간도 10분이면 끝납니다. 누워서 젤 바르고 기계 대면 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검사는 CE19대 9 혈액 검사입니다. 췌장암이 있으면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정상은 37 이하입니다. 100 넘어가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췌장암이 있어도 정상인 경우도 있고 췌장암이 없어도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담석이 있어도 올라가고 간 질환이 있어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영상 검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초음파에서 의심스러운 게 보이면 CT나 MRI를 찍습니다. 이 검사들은 췌장을 훨씬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종양의 정확한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크기도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됩니다. 주변 혈관과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50세 이상이면 증상 없어도 1년에 한 번, 고위험군이면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한 달 기다리지 마세요. 일주일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 당장 전화하세요. 예약하세요. 어느 과로 가야 할까요? 소화기내과입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세요. 동네 의원에서는 정밀 검사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시간을 절약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12%와 70%의 차이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소화불량 한 달 이상, 체중 감소 3개월에 5kg 이상, 등 뒤쪽 통증, 갑작스러운 당뇨, 황달.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고위험군이시라면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금연하세요. 항산화 식품을 드세요. 매일 브로콜리 한 줌, 토마토 2개, 블루베리 한 줌,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달이 운명을 바꿉니다. 의심하는 것이 생명을 구합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5가지 위험 신호를 기억하세요. 소화불량이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체중이 3개월에 5kg 이상 빠지고, 등 뒤쪽이 아프고, 갑자기 당뇨가 생기고, 황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둘째, 고위험군을 확인하세요. 50세 이상의 갑작스러운 당뇨, 20년 이상 흡연, 가족력, 만성 췌장암, 과도한 음주.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복부 초음파를 받으세요. 셋째,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금연하고 항산화 식품을 드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만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은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하세요. 증상이 없으신 분은 오늘부터 브로콜리를 드세요. 이것만 먼저 시작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69세 박순자 할머니를 기억하시죠? 한 달 만에 병원 가서 일기로 발견하신 분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특히 50세 이상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는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병원 예약하신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췌장암, 두렵지 않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